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이어트. 오늘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회사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성이 회씨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났어요. 일주일하고 이틀이 더 지난 상태인데 내가 9일 만에 만났는데 네.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일단 다이어트는 좀 해봤고요. 네. 키로수로는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3.5kg? 네, 3.5kg 정도. 3.5kg 정도. 아까 이제 체중을 재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3.5kg가 9일 만에 빠져 있어서 실은 이제 한 달 동안 15% 이상 빠지면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긴 한데 과도하진 않은 선에서 딱 돼 있더라고요, 다이어트가.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스케줄을 짜드렸는데 정말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난 일주일간 어땠나요? 사실 가장 첫날이랑 둘째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날은 이제 그 전까지는 항상 잘 먹고 먹는 게 행복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뭐였나요? 일단 소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모든 것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주인공은 소주죠. 소주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조연이 많이 나오는 영화. 네네. 또 안주를 많이 먹고 그런 편이었고 고기 일단 가장 좋아했고요. 고기 아무튼 그런 것. 네,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좀 딱 줄이기 시작했죠. 양을. 그러니까 좀 그냥 아침 밥만 먹고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을 안 먹게 되고 좀 많이 줄였더니 첫날이랑 둘째 날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지럼증 이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먹던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이제 줄어서 그렇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첫날 좀 과도하게 식단을 줄였나봐요. 어지럼증이 생겼으면. 네, 첫날에 좀 의욕에 불타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첫날이랑 둘째 날 오전까지 이제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고 이제 화요일날 운동을 끝나고 나오는데 쓰러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쓰러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쓰러지시지는 않았을 느낌이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일도 먹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이게 다이어트 같은 거 보면 과일 이제 안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힘드니까 좀 먹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네. 오렌지나 키위 이런 것도 좀 사서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오히려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래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제 몸에 영양소가 되게 풍족한 건지 제가 아직까지 당연히 90kg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초반에 빠지는 건 실은 수분입니다. 수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이어트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살이 빠지고 막 의욕에 불타니까 조금만 적게 먹어도 쑥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빈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뇌로 가는 평소에 가던 영양소도 좀 적게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멍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려요. 실은 조금만 더 적당한 수준에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넘어올 수 있는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거를 잘 넘겨주셨다는 게 일단 좀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의 성공 가도를 우리가 달릴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점인데 조금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과일을 주식으로 대체한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운동 얘기만 할 거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다시 또 식단을 좀 조절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 정도로 성공을 하셨다면 실은 운동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운동을 하셨을지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운동은 어떠셨어요? 운동을 주말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은 거의 기본 4시간 이상 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쉬었고 그렇게 좀 직장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제 환경에서는 그 정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혹시 중간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좀 과음, 과식 이런 적이 있었나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갑자기 연락이 한 번 와서, 나 다이어트해서 못 가. 약간 이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참석해서, 고기와 뭐 이렇게 등등등 좀 많이 먹은 날이 하루 정도 무슨 있었어요. 고기 드셨나요? 삼겹살. 삼겹살. 네, 삼겹살. 한국인은 삼겹살이지. 근데 강남역에 왔는데, 예. 딴 걸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는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뭐 치팅데이라고 해서 먹어도 되니까 뭐 그날은 먹고 또 다음날 그거는 한 달 만에 끝날 다이어트를 한 1년으로 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은 몸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먹은 만큼 그냥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그날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됐어 난 틀렸어라고 하면 정말 한 1년이 걸릴 게 정말 10년 1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지켜주셔서 좋아요. 그래도 뭐 하루 정도야. 네. 그리고 약간 요령은 내가 정말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면 술만 먹던가 아니면 진짜 친한 사람들이면 내가 안주를 기름지지 않고 짜지 않고 튀기지 않고 국물이 아닌 달지 않고 뭐가 있을까요? 보쌈 보쌈. 보쌈을 살코기로만 조금 드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 차라리 그냥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거랑 이제 풀 조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변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비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해서 조금 드시는 정도도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가가지고 튀김 하나 조금 먹으면 이제 꽝이라는 거 아니면 이제 후식으로 뭐 브라우니 하나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다 칼로리랑 뭐 이런 저희가 나중에 또 강의해드릴 또 조언을 드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운동 방법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케줄링을 해드린 전문가 그 교육 그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4시간 중에서 실은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건 이제 1시간 정도 하셨을 거예요. 나머지 3시간은 좀 근력도 하고 이제 뭐 유산소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제안해드린 프로그램은 히트라는 겁니다. 하이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 발음이 굉장히 안 좋지만 어쨌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죠. 기존에 해봤던 사실 타바타랑 제가 했을 때는 체감은 뭐가 이렇게 다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동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긴 한데, 그냥 엄청 힘들구나.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을 뭐 붙여드리거나 해드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굉장히 높인 상태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랑 무산소를 섞어가지고, 유산소랑 무산소 차이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산소는 내가 이 동작을 1분 이상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무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 이상 할 수 있다 그건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 동작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수를 이제 최고강도에서 바로 밑단계. 근데 심장 박동수 혹시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최고강도 내 몸에서 최고강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IQ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IQ 몇이에요? 220이에요. 뻥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까먹어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요. 그러면 지금 제가 40이라고 치고요. 40이지만 220에서 40을 빼면 제 나이가 40이라고 했을 때 180부터 거기서 20씩 빼가는 거예요. 160까지는 최고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살이시라면 200부터 180이겠죠. 그게 최고 강도.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죽는다고 봐야겠죠. 거의 죽음이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시니까 220에서 185. 185. 165에서. 그쵸. 165에서 185가 최고 강도.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직전까지. 그러면 145에서 165 이렇게 고강도예요. 그 다음 20개 중강도, 그 밑에가 저강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고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맥박수는 요즘에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 기가 있으니까 잴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경동맥에다가 내가 겁나 이게 뛰고 이렇게 재보면 돼요. 15초만 딱 잰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서 220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고 거기서 다시 이제 20을 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고강도를 유지를 하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시간만큼 사실 운동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먼저 쉬기도 하고, 뭐 잠깐 푸시 해놓고, 뭐 잠깐 쉬고 온다거나 뭐 그런, 또 뭐, 그냥 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못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최고 강도 바로 밑에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좀 찍어놓고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추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못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게 내가 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무산소 운동을 해서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또 가슴에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신을 다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운동의 특징이 뭐 서서히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확 올렸다 확 떨어뜨렸다 확 올렸다 확 떨어뜨렸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승합차랑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진이에요. 왜냐면 뭐가 엔진이냐면 우리 몸의 엔진은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랑 이제 근력이나 다른 거랑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강도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휴식하고 고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심장 근육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합차에서 엔진이 이제 스포츠카 엔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카 엔진으로 바뀌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왜요? 그렇죠. 스포츠카에 들어올 이제 여성분, 스포츠카에 들어올 여성분을 생각해야겠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쁜 여성분이 지나다니까 이제 그런 거 차의 외형을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네네.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포츠카를 샀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연비입니다. 기름값이 걱정돼. 그래서 못 사.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스포츠카야. 연비가 높아져요. 연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연비가 낮아져.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우리가 많이 먹어도 이게 많이 에너지로 소모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효율적인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비효율적이 되지만 우리 몸은 효율적인 몸이 됩니다. 많이 에너지 팍팍 써버리니까. 다이어트에 효율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먹어도 덜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요일날 소주 한잔 하셨어도 좀 성공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요요 운동으로 하면 요요가 안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냥 무조건 굶는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실은 운동으로 뺀 살도 요요는 옵니다. 사실 어쨌든 제가 완전히 운동만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일단 식단을 좀 많이 줄인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식단이 원 상태로 돌아간다면 사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운동으로 뺀 살은 뭐 다시 안 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건 항상성에서 벗어났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던 걸 다른 일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100kg로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80kg가 됐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뭐 스트레스, 그게 어쨌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것, 그게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분명히 내 어느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고 그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과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항상성에 대한 방향이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운동으로 뺀 살은 아무래도 식이요법보다 천천히 빼고 운동으로 다져진 그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찔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만 이거를 다 뺐다라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가자는. 근데 이거 참 내가 지금 이미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네요.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외운 거 얘기해 본 것 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히트가 물론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심장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몸을 변화시켜줬던 운동. 그래서 그걸 추천을 드렸고 물론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식단이 왜 이런 식단이고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는 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뿌듯할 거예요. 저번에 방송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에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저도 이런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요. 막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도 무기력하다. 근데 벌써 일주일 만에 지금 이 정도로 또 변화가 된 걸 보고 그리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도 저런 운동을 해봐야지 보다는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동기가 생겼을 거예요. 최소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기쁘고, 그리고 회사원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만족스럽게, 물론 이제 항상 먹을 건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네. 먹는 게 행복. 아직까지 사실 그 마인드 컨트롤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적게 먹어서 약간 슬림해진 몸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행복감이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무언가를 음식을 먹는 행복감을 내가 지금 그 날씬해진 혹은 내가 스스로를 정한 걸 지키는 그런 모습의 행복감으로 연결시키는 그게 실은 이제 좀 또 심리적인 훈련이 되겠죠. 정말 기쁘네요. 이제 나만 문제네. 혹시 추가로 들려줄 말 있을까요?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 게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자마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처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갑자기 일요일까지는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갑자기 월요일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회사를 쉬고 있으니까 이틀만 지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힘들어도 앞으로도 사실 더 많이 힘들겠지. 이제 고작 일주일 차니까 한 달, 두 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 또 괜찮으니까. 저도 이걸 해보다 보면 첫 3일이 좀 가장 힘든 날짜 중에 하나고 한 10일쯤에 약간 좀 힘들고 그리고 한 3주까지 괜찮아요. 근데 3주 때쯤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왜 힘드냐면 막 몸이 막 괴롭다 이런 게 보다는 이제 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유혹이 좀 많이 생겨요. 이제 10일 차쯤 되면은 이제 몸 자체가 이제 변하니까 몸이 돌아가려는 거랑 이제 싸워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슬슬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핑곗거리만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본보기가 돼주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막 이렇게 돼서 오시는 거 아니겠죠? 술은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날씬해진, 더 활력을 찾은, 그리고 더 컨디션이 좋아진 회사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즐거움 지채널 LBC 소장 임초롱이었고, 저희는 매주 여러 가지 오프라인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들어보셔도 됐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